안녕하세요. 대한척추외과 학회와 함께하는 척튜브. 저는 오늘 함께하는 고려대 안산병원 박지원. 저는 아주대학교 이한동입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기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를 이한동 교수님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환자 많으시죠? 요새 환자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요. 네, 저는 환자가 많은데 주사 많이 맞으러 오세요. 허리 많이 아프시고 다리 아프시다고. 그래서 주사 이제 놓는데 이 주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저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주사 종류 너무 많다고 하세요. 이 주사 종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허리에 되게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염좌도 생길 수 있고 추간판 탈출증도 생길 수 있고 협착증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병에 따라서 주사가 막 다른 게 아니라 실은 그 병들은 결국 같은 부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환자는 근육에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어떤 환자는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뼈나 관절에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어떤 환자는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부위를 이제 의사들이 찾아서 거기에 각각 이제 주사를 놓는 건데, 그래서 크게는 근육에 놓는 주사, 관절에 놓는 주사, 신경에 놓는 주사,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환자들이 증상에 따라서 이제 어디가 뭐 관절이 문제인지 근육이 문제인지 신경이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증상들 따라서 어떤 주사 이렇게 가는지 좀 해주세요. 얘기 좀. 지원쌤도 잘 알다시피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엉덩이까지 아플 수도 있고, 이제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제 근육 주사나 관절 주사는 주로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픈데 주로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는 사람들은 신경에 주사를 놓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다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신경은 그만큼 깊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좀 올라가고,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나 관절은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좀 적고 해서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또 증상에 맞게 이제 주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주사 이름이 되게 궁금해요. 뭐 환자들 다 주사 맞고 왔다 하거든요. 어떤 주사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무기록 같은 거 볼 때 워낙 이름이 실은 천차만별이고 다양하기는 한데, 그래도 대표적인 주사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근육에 놓는 주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TPI인데, 영어로는 이제 텐더 포인트 인젝션이라 그래서 이 통증 유발점이 근육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근육이 주로 이제 뭉친 부위에 형성되는 거긴 한데, 거기를 이제 바늘로 찌르면은 막 근육이 튀고, 환자분들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해한 경험 그런 거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이제 그 통증 유발점을 막 파괴하는 주사가 이제 TPI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근육에 놓는 주사고, 그다음에 관절에 놓는 주사. 관절에 놓는 주사는 이제 허리에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지만 허리 뒤쪽에도 손가락이나 이제 무릎처럼 관절이 있거든요. 이름 아시죠? 후관절. 그래서 그 후관절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 게 이제 후관절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고, 보통 환자분들이 허리에 막 여러 곳에 주사를 맞았어요 하면은 보통 후관절 차단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에다가 놓는 주사는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신경 차단술이 되겠죠. 저 궁금한 게요.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여쭤볼 때 엑스레이 보고 맞았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 어떤 의미예요? 의사들이 그 관절이나 아니면 신경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C암이라고 하는 이제 이동하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부위의 해부학적인 뼈 구조를 정확히 보면서 이제 놓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리 아플 때도 주사를 맞고, 허리가 아플 때도 주사를 맞고, 근육이 아플 때도 주사를 맞는다라는 거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사실은 특정 약제를 맞았는지 그거를 한 좀 여쭤보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알죠? 네. 전 당연히 알죠. 네, 저는 스테로이드 맞았는지 이거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주사에 특정하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약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환자분들이 요새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의 위험성이 워낙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실은 주사 놓는다고 하면 이거 스테로이드예요 해서 막연히 좀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실은 뭐 스테로이드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쓰면 명약이고 못 쓰면 독이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허리에 놓는 주사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는 너무 많이 쓰면은 또 합병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잘 아시죠? 어떤 합병증이 생기죠? 뭐 여성분들은 생리불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부신이라는 호르몬 교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당뇨 환자들은 또 당도 엄청 올라가고.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스테로이드가 한 번 들어가면은 또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또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스테로이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파서 주사를 맞는 거니까 어떤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마취제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보통 가장 대표적인 성분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가를 해서 뭐 우리 몸에 혈장과 비슷한 생리식염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염증을 조금 더 잘 흐트러뜨릴 수 있게 하는 약들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부가물을 조금씩 넣어서 이제 보통은 그 세 가지 정도를 믹스를 해서 주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효과가 하루랑 이틀 정도 간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한 달 맞았어 괜찮아요. 뭐 6달까지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할머니들이 네. 그냥 경로당에서 아는 사람이 여기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사람은 한 3개월 가는데 왜 나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네. 가냐, 이제 선생님 나한테 뭐 불만 있냐 뭐 어,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하시는데, 근데 제가 뭐 네.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또 병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제 아까 얘기한 주성분이 하나는 마취제, 하나는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취제는 어떤 약들은 뭐 짧게는 한 6시간, 길어봤자 뭐 하루 정도 가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는 이 효과가 이제 보통은 한 적어도 일주일, 길면 한 몇 달까지도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냥 단순히 기계적인 압박이나 뭐 마찰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면은 실은 마취제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환자일 거고, 이게 누적이 되면서 염증이 생겨서 아프신 분들은 실은 스테로이드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실은 리도카인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스테로이드만 효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환자를 되게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약제를 잘 믹스를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이한동 선생님 같은 명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신경차단술 맞을 때 의사한테 꼭 하나 정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뭐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이 주사를 놨을 때 이제 스테로이드, 왜냐면은 환자분들은 결국 아파서 또 어떤 주사가 효과가 없으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고 하면 또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전 병원에서 맞았던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이제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본인이 이제 스테로이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알려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상으로 주사를 맞았는지, 주사의 이름까지 알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내 증상이 이래서 이런 주사를 맞았다라는 것도 의사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주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는 또 시술이라는 게 또 궁금해요. 네, 이번 편에선 시술까지 다루기엔 좀 너무 많으니까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대한척추외과학회와 함께하는 척추부의 고려대 안산병원 박지원 아주대 이한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